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지팡이 김한쌤입니다. 중개사법령 준비기초특강 5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36회 중개사법교재 두 종류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합격서 요약집이고 지금 진행하는 준비기출이 있습니다. 두 권을 동시 구입하시면 할인 혜택 드리고 있어요. 구입하실 분은 해당 금액을 계좌번호에 입금하시고 핸드폰 문자로 네 가지 정확히 적어주세요. 합격자 성명 적으시고 핸드폰 번호, 도로명 주소, 교재 이름도 셋 중에 하나 정확히 적어주세요. 항상 중개사법은 합격서 보시면서 기출로 확인하셔야 효과적이고 기억도 오래갑니다. 이 시간에는 경매 권리 분석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자, 부동산이 경매가 나오면 경락인이 책임지는 권리, 인수하는 권리가 있고 경락인에게는 소멸될 소유지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걸 결정하는 게 말소기준 권리죠. 이건 무조건 외우셔야 되는데 이건 경매 신청한 저당권이 아니죠. 그 부동산의 최선순위입니다. 저당권 저당, 압류가 압류, 담보가 등기. 부동산에 이런 게 많이 있다면 이 중에 날짜 제일 빠른 권리가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얘들은 다 돈 받는 게 주목적이죠. 저당권 저당, 돈 못 받을까봐 설정하죠. 압류가 압류는 금전 채권자가 오고 담보가 있으면 저당권하고 똑같습니다. 얘들은 다 돈이 주목적인데 돈이 주목적이 아니고 부동산 자체가 주목적인 거에서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은 사용 수익이 주목적이죠. 단 보존과 등기는 순위를 보존해서 부동산을 차지하는 게 주목적이고 가처분은 금전 이해의 채권자입니다. 환매 등기 등등 얘들은 다 부동산 자체가 주목적입니다. 그럼 얘들이 말소 기준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나오면 다 인수, 경락인 인수 책임지는데 얘들이 말소 기준보다 느리게 나오면, 늦게 나오면 경매에 나오면 말소 기준 권리 무조건 다 소멸하고 아래 다 데리고 소멸합니다. 그럼 얘들만 살아남는 거죠. 파랑색. 근데 예외가 있는데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게 나오더라도 항상 살아남아서 경락인이 항상 인수하는 게 있습니다. 이 분유법, 유치권, 법정지상권입니다. 이걸 분유법 외워요. 그럼 이대로 경매에 나오면 어떤 게 살아남죠? 말소 기준보다 날짜 빠른 권리와 분유법 얘들이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는 겁니다. 즉 지상권, 전세권, 물권이라 태양력 있죠? 임차권이 태양력 갖췄다 해보세요. 저당권이 나와요. 이대로 경매 나오면 2번이 말소 기준 권리라 아래만 소멸하죠. 그럼 얘들은 살아남아서 경락인이 인수합니다. 즉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죠. 근데 저당권이 먼저 나오고 용의권들이 나중에 나오면 1번이 말소 기준 권리라 얘들 다 소멸합니다. 근데 저당권, 용의권, 저당권 있으면 시험은 후순위 저당권이 경매하죠. 그래서 3번이 아니라 1번이 말소 기준 권리죠. 최선순위. 밑에 소멸하고 다 소멸합니다. 경매 권리 분석 간단합니다. 최선순위, 저당, 근저당, 압류, 갑류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부터 다 눈 감고 다 거기부터 지우면 돼요. 다 지우다가 분유법만 살려주면 됩니다. 네, 1번부터 보겠습니다. 예개공이 법원의 부동산 경매에 관해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 다 틀린 겁니다. 1번 중요하죠. 기일이 필요해서 매수 신청 보증 금액은 자기가 써낸 매수 신고 가격이 아니고 법원이 정한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로 합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자기가 써낸 금액 매수 신고 가격이라 하면 뭐 1억이 쓴다면 1억이 쓴 사람 없어요. 막 1억 5천원 어떤 분은 제일 그때 9,999원 붙인 사람이 있어요. 그럼 1억에 1억 9,999원 그 10분의 1 어떻게 계산할까요? 상당히 곤란하죠. 그래서 이제 법원이 정한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로 합니다. 이번 차순위 매수 신고는 그 신고액이 1등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최고가 매수 신고액 맞습니다. 이 자리에 최저 매각 가격 들어가면 틀려요. 이제 차순위가 있다는 말은 1등 금액이 있으니까 1등 금액이에요. 그래서 최고가 매수 신고액 1등 금액에서 그 보증 금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만 날 수 있습니다. 3번 매수인은 매각 대금 닫는 때 등기 없이 매각 목적 권리 취득합니다. 4번 가압류 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은 그 말은
이 가압류 채권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세권이 더 빠르단 말이고, 그러니까 그 전세권은 살아남는데 그 전세권자가 선택할 수 있죠. 그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에서 돈 받고 나간다고 선택하면 돈 받고 나가니까 매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5번 재매각을 왜 하죠? 1등난 매수인이 돈을 안 내서 합니다. 즉 이 전매수인이 1등 났는데 돈을 안 내서예요. 이 사람은 다시 매수 신청할 수 없어요. 지금 자기 때문에 경매를 다시 하는데 다시 그 자리에 나타나면 안 되고 매수 신청 보증 금액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다음 이제 경매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또 나왔죠. 기일 입찰에서 매수 신청인은 보증으로 매수 가격 써낸 가격이 아니라 법원이 정한 최저 매각가 10분의 1이 보증 금액이죠. 2번 매각 허가죠.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 지급 기한이죠. 기한. 기일 하루가 아니라 기한 한 달 이내 아무 때나 기한을 정해서 매수인에게 통지하고 매수인은 그 기한까지 매각 대금 지급하면 되는 거죠. 3번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 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는 매각 결정 기일까지 배당 요구한 게 아니죠. 배당 요구 종기가 있죠.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할 수 있습니다. 네, 4번 지문이 상당히 어려운 지문인데 4번은 민사집행법 91조 5항을 낸 겁니다. 5항 매수인 경락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써있죠. 그럼 자 2번 문제 보세요. 2번 문제는 옳은 것은 그랬고 가로 열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이런 말 없기 때문에 민사집행법 법조문 그대로 풀라는 말이죠. 이 법조문 그대로 푸니까 자 4번 매수인은 매각 부동산 이후 유치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한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풀어야 돼요. 틀린 겁니다. 근데 이상하네요. 우리 지금까지 알기로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못 나가라고 인도 거절할 수 있지만 돈 갚으라고 채권 변제 청구할 수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이 매수인이 유치권자에게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이 변제할 책임이란 부동산상의 부담을 승계할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부동산상의 부담을 책임진단 말이고 인적 책임, 인적 채무까지 승계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지 않습니다. 그럼 부동산상 부담이 부동산 그 자체라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부동산상 부담을 책임져야 되죠? 그러니까 반대에서 가면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못 나가라고 부동산 인도 거절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인적 채무를 승계할 책임이 없다고 판시하기 때문에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인적 채무가 돈 갚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돈 갚으라고 채권 변제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합니다. 그래서 이 법조문을 대법원이 이와 같이 판시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똑같네요. 그래서 법조문 내용을 이 대법원 판례 내용까지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매각부동산 이후 전세권은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네요. 그 말은 말소 기준권리보다 먼저 있단 말이라 살아남는데 선택할 수 있다 했죠. 살아남는데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하면 돈 받고 나가니까 소멸하는 거죠.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5번이 정답이죠. 한번 이제 부동산 경매 설명 옳은 겁니다. 기억 차순위 매수 신고는 그 신고액이 1등 금액이 맞아 최고가 매수 신고액 맞았고 그 보증액을 뺑금을 넘는 때만 할 수 있죠. 코미디네요. 넘어야지. 니은 매각 허가 결정 확정되어 대금 지급 기한 맞았죠? 기한 통지받으면 매수인은 그 기한까지 매각 대금 지급해야 됩니다. 기일 X. 대금 매수인은 매각 대금 다 내면 권리치 들어가죠. 소유권 등기 촉탁한테 들렸고 매각 대금 다 낸 때 매각 목적 권리치 들어갑니다. 리을 자 경매에 나오면 모든 저당권 소멸합니다. 그래서 매각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하여도 선순위 저당권 무조건 소멸한다. 모든 저당권 다 소멸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 문제입니다. 법원은 X부동산에 대해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내렸고, 자, 최저 매각 가격 동그라미치시고 1억 동그라미잖아요. 정하였다. 그 다음 기일 입찰 진행되죠. 자, 옳은 걸 물어봤습니다. 1번 의뢰인값이 1억 2천만 원에 매수 신청하려는 경우 법원에서 달리 정함이 없으면 1,200으로 보증금액을 제공해야 한다. 틀렸죠. 보증금액은 자기가 써낸 매수 가격 이게 아니고 법원이 정한 최저 매각가 10%죠. 그래서 1,200이 아니라 1,000만 원만 보증 제공하면 됩니다. 자, 2번, 3번은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돼요. 읽어볼게요. 최고가 매수 신고한 사람이 2명일 때 법원은 그 2명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틀렸죠. 그 2명에게 다시 입찰하게 됩니다. 3번 갑이 다른 사람과 동일한 금액으로 최고가 매수 신고하여 다시 입찰하면 전 입찰 가격에 못 미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없게 합니다. 근데 2번, 3번은 몰라도 됩니다. 뭐 20년만 한 번 나온 거라 X 몰라도 돼요. 예, 4번은 꼭 아셔야 되죠. 1억 5천만 원의 최고가 매수 신고에 있는 경우 법원에서 보증금액을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그럼 보증금액은 아까 얼마였죠? 1억의 10%인 1천만 원이죠. 그럼 갑이 차순위 매수 신고하기 위해서 얼마를 신고하게 되죠? 그럼 최고가 매수 신고액 1억 5천에서 보증금액을 1천만 원 뺀 1억 4천 맞았죠? 1억 4천을 넘어야 됩니다. 맞았습니다. 자, 5번도 몰라도 되는데 몰라도 됩니다. 갑이 차순위 매수 신고했죠. 매각길이 종료되면 즉시 매수인청 보증을 돌릴 것을 갑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과 차순위 매수 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 신고인만 보증 돌려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최고가 매수 신고인과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있다면 이들은 달라고 못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5번입니다. 자, 이제 개공이 민사집행법 설명 틀린 거죠. 1번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매각 부동산이 모든 저당권은 다 소멸해야 되죠. 2번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그 다음 말소 기준 원리죠.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태양할 수 없네요. 그럼 이 임차권, 전세권이 말소 기준 아래에 있단 말이라 매각으로 다 소멸합니다. 3번 또 나왔죠. 유치권자는 유치권이 성립된 목적물을 경매로 매수한 자에게 그 피담의 채권 편지를 청구할 수 없다죠. 이게 대부분 판례였죠. 판례에 따르니까 청구할 수 없고 인도 거절만 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4번 최선승의 전세권은 그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할 수 있죠. 매각을 소멸합니다. 매수인은 매각 대금을 다 낸 때 등기 없이도 권리를 취득하죠. 답은 3번입니다. 자, 6번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한 기업공인사가 경매 절차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거 되는데 1번 또 나왔죠? 최선순위 전세권자는 살아남거든요. 그럼 나가려면 배당 요구 하여야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전세권 그때 매각 소멸합니다. 유치권이 중개사법에 나왔어요. 유치권. 자, 채권과 비교합니다. 채권은 채무자에게만 행사해야 돼요. 유치권은 물권이라 전 세계 70억 인구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갑과 을이 건설 도급계약 맺어서요. 갑이 도급이고 을이 수급인이라면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대부분은 도급인 소유 건물이 됩니다. 시가 10억으로 가정하세요. 그런데 수급인이 공사대금 채권이 3억을 못 받아서요. 그래서 건물을 유치할 수 있죠. 유치하는데 이 건물이 경매가 나와서 병이 경락받았습니다. 그럼 을은 쫓아가서 경락인에게 이 3억 못 받았죠? 그럼 3억 달라고 변제 청구할 수 있나요? 못하는 거죠. 여기 채권 3억은 채무자 갑에게만 행사해야 되고 매수인에게 돈 빌려준 거 아니죠. 병에게는 못합니다. 근데 유치권은 물권으로서 경락인을 포함해서 누구에게나 못 나가라고 유치권은 행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을은 원래 병에게 3억 달러가 못하고 병도 원래
을에게 3억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을은 못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평은 을에게 원래는 3억 줄 필요가 없어요. 근데 현실에서는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자, 을은 3억 달러 못하지만 을은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못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병이 현실에서는 10억에서 3억을 빼요. 그럼 7억이죠. 그래서 보통 병이 7억 이하로 경매를 받습니다. 만약에 5억 5천을 받았어요. 그럼 원래는 3억 줄 필요 없지만 그냥 병 내 돈으로 을 3억 줘버립니다. 그럼 을 나가겠죠. 그럼 병이 당장 들어가 점유할 수 있죠. 그럼 병은 10억짜리 부동산 토탈 5억 5천하고 병이 을에게 3억을 줬으니까 토탈 8억 5천 정도의 상골이 된 겁니다. 근데 자, 병은 원래는 을에게 3억 줄 필요 없다 그랬죠. 병이 이럴 수 있어요. 병은 이 건물 당장 사용할 생각 없어요. 2, 3년 후에 이쪽이 엄청 개발되니까 2, 3년 후를 내다보고 경매 받은 겁니다. 그럼 병이 을에게 쫓아가서 야 을, 나 너 10원도 못 줘. 너 거기서 계속 살던 귀신이 되던 알아서 해야 하면 돼요. 그럼 을이 와서 무릎 꿇을 수 있어요. 을은 지금 공사대금 3억을 못 받으니까 밑에 인부들 10명한테 몇 달간 월급 10원도 못 줬습니다. 그럼 밤마다 그 인부들이 삽들고 쫓아와요. 돈 내놓으라고. 우리 무섭잖아요. 그럼 우리 세게 나온 병한테 와서 무릎 꿇어요. 그럼 제발 1억만 주세요. 저 밑에 인부도 월급 줘야 돼요. 1억만 주면 나갈게요 라고 와서 무릎 꿇으면 병이 한 1억 정도 주고 쫓아버릴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원래 을은 경락인에게 변제 청구 못하고 병은 줄 필요 없어요. 근데 현실에서는 보통 대부분 꼭 그런 거 아니지만 대부분 그냥 병이 좋게 끝내려고 10억에서 3억을 뺀 이렇게 7억 이하로 경매를 받고 병이 그냥 을에게 3억 줘버린 겁니다. 원래는 줄 필요 없다와 현실을 잘 비교하세요. 자, 이처럼 건물의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못 나가라고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가짜 유치권이 판을 쳐요. 가짜를 막기 위해서 우리 대법원은 다음같이 판시합니다.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이건 경매 등기 전에 나와서 가짜일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경락인에게 못 나가라고 유치권 대항할 수 있지만 경매 등기 후에도 진짜 채권이 있다면 유치권은 성립합니다. 채권이 진짜라면 유치권은 성립해요. 단 성립했더라도 경락인에게는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합니다. 왜 이리 판시하냐면 보통 경매 등기 후에 유치권이 가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가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진짜라도 등기 후에 나오면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판시합니다. 그럼 진짜도 대항 못하니까 경매 등기 후에 가짜 유치권이 나올 수 없겠죠? 이렇게 가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판결입니다. 똑같은 게, 자, 그럼 압류효력이 발생한 겁니다. 강제 경매 신청하면 똑같은 게 압류효력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외우세요. 유치권으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는 저당권이 아니에요. 뭐 가압류 같은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경매 등기 전후 또는 경매로 인한 압류효력 발생 전후가 기준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게 유사한 게 주임법이 있어요. 아파트가 경매에 나오면 가짜 소유임차에 나옵니다. 최우선 받으려고. 예를 들어 아파트 방이 4칸이에요. 방 한 칸마다 친척들이 짜고 소유임차인이 4명 들어오면 이 4명이 최우선 면제 받아가 버리면 얘들보다 빠른 선순위 저당권이 돈을 다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이 가짜를 막아야겠죠. 이 가짜를 막기 위해서 여긴 아예 주임법이 써 있습니다. 소유임차인이 최우선 면제 받으려면 경매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춰야 돼요. 경매 등기 후에 갖추면 가짜일지 모르니까 설령 진짜라도 최우선 면제 못 받게 주임법이 딱 법을 만들어 놨어요. 왜냐하면 경매 등기 후에 이렇게 가짜 소액이 나오니까 가짜 소액 그 자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진짜라도 최우선 면제 못 받게 막아놨습니다. 그럼 여기 유치권은 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판례가 아래처럼 똑같이 판례가 판시하는 겁니다.
둘 다 가짜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자 2번 X부동산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전에 유치권 취득한 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해서 맞는 지문입니다. 항상 유치권으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건가는 유치권 취득 시기가 경매 등기 전인가 후인가를 봐야 돼요. 한번 최선순위 지상권은 말소기준보다 더 빠르단 말이죠. 그래서 매수인이 인수하게 됩니다. 4번 후순위 저당권자 신청 의한 경매라도 선순위 저당권은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무조건 소멸합니다. 5번 집행법원은 배당 요구 공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해야 배당 요구가 녹아있는 거 알겠죠? 7번 강제경매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법원이 강제경매를 개시하는 결정할 때 동시에 부동산 압류를 명합니다. 이번 압류에 있다고 부동산 날라간 거 아니죠? 부동산은 여전히 소유권을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 이용에 압류만으로 영향 미치지 않습니다. 한번 제3자는 권리 취득할 때 경매 신청 또는 압류가 있다는 걸 알았네요. 제3자가 권리 취득할 때 경매가 압류를 알았죠? 알았으니까 압류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4번 경매 개시 결정이 등기된 뒤 가압류한 채권자는 배당 요구할 수 있어요. 경매 등기 뒤에 가압류했기 때문에 배당 요구하는 겁니다. 5번 이해관계인은 매각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법원에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 5번은 특별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도 2번도 중요하잖아요. 1번, 3번을 정확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출문제집은 시험 보는 그날까지 계속 반복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경매제도를 공부했죠. 왼쪽 영상 클릭하시면 민법 파이널 특강 A4 24페이지 분량으로 전 과정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법 이론 강의 꼭 들으셔야 돼요. 한 번에 끄는 이론 강의 오른쪽 영상 클릭하시면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